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김승윤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능이 끝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죠. 바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인데요. 건국대학교에서는 매년 KU 논술 우수자 전형을 통해 논술 전형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논술 시험 주요 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KU 논술 우수자 전형은 다음에 수능 최적 학력 기준을 충족했다는 조건 하에 오직 논술 시험으로 결정이 나는 논술 100%의 전형인데요. 논술 계열은 인문사에게 1, 인문사에게 2, 자연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논술 문제는 고등교육과정 내에서 100%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연계 과학시험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지만 모집 단위에 따라 지정하는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지정 과목을 꼭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년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 합격하신 건국대학교 4분의 선배들을 모셔보았는데요. 선배님들이 알려주는 유용한 입시 꿀팁들이 여러분들의 입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크리에이터 김승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논술 전형의 존재 자체도 몰랐고 논술 전형을 지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선생님들과 가족들의 지속적인 추천과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실력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논술 전형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과목만 하는 경향이 많이 강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수학만 했고 이제 가장 자신 있었던 게 이제 수리논술 과목 쪽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형을 지원할 때도 6논술을 다 적게 되었고 그래서 수리논술 전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논술을 지원한 이유는 모든 전형은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무기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학종아예 못 쓰더라도 다른 수시 전형을 쓸 데가 없더라도 그 빈칸은 논술로 채우자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8월 중순 군 복무 중에 논술 전형으로 대학 입시에 재도전하고자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당시에 3개월이라는 시간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통한 대학 입시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정시 파이터였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따로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 원서를 접수한 뒤부터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는데 평소에는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식과 답 사이에 간극이 있어도 어느 정도 느낌으로 대충 풀어버리고 답부터 적어버리는 경향이 조금 있었는데 논술 전형에 지원하고 난 후부터 식을 조금 자세하게 적고 공식도 다시 복귀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능과 논술 준비를 같이 병행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과 논술 공부를 연결지어서 공부했는데 이제 수능 킬러 문제 21번, 29번, 30번 같은 문제들을 싹 다 모아서 마치 제가 진짜 논술 시험을 치는 것처럼 A4 용지에 다 적어가지고 이제 풀이 과정이랑 수능 풀이 과정이랑 이제 비교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말 제가 논술 시험을 치는 것처럼 공부했습니다. 8월에 논술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9월에 논술 전형 공부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인강 수업을 주로 병행하여 논술 공부를 진행했는데요. 인강 수업을 들을 때는 주로 제시문 쓰기, 정리, 핵심 키워드 정리 이 순으로 공부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렇게 반복 학습을 진행하면서 논술 공부를 하던 도중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강좌는 학원 병행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논술은 답을 적어내기보다는 풀이를 잘 적어내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이해할 때까지 혼자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걸 풀이로 적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모르는 게 생기면 선생님들한테 주변에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들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부분의 개념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됐다고 하면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제
개념을 공부하고 기본 문제를 풀고 심화 문제를 푸는 반면에 저는 이렇게 심화 문제와 같이 모아서 풀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일단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심화 문제를 풀면서 막히면 저 스스로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범 답안을 그대로 필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논술 공부를 시작했을 때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야 된다, 제시문을 분석해야 된다 등 다양한 논술 이런 키워드들을 주변 지인들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사실 이게 처음 공부하는 논술 공부여서 저는 이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모범 답안 필사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주변 지인들이나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점점 상기가 되면서 잘 이제 논술 제시문이 잘 읽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일종의 양치기인데요. 저는 제가 지원한 6개의 논술 전형 학교 이외에도 거의 모든 학교의 논술 전형 공부를 양치기 형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학교들이 원하는 논술 글의 구성이나 핵심 워드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교들의 선호하는 이런 글의 구성이나 핵심 워드를 정리하게 되면은 내가 갑자기 돌발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이런 양치기 학습법을 통해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건국대학교 논술 같은 경우는 과탐 논술이 존재해서 조금 더 점수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수학 논술과 과학 논술이 같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수학 논술을 조금 망쳤더라도 과학 논술을 만회해서 충분히 붙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대학교나 우리 학교의 입시사정관이 찾아가는 강연에서 이 과학 논술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수학만을 집중하느라 과탐은 100지조 낸다. 근데 수학만 내는 학생들의 경우 모든 수학을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제발 과탐 논술을 써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처럼 과학 논술은 우리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카드이긴 하지만은 꼭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건국대학교 6강에 올라온 모의 논술과 본 논술고사와의 문제 유사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3 영역에서 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본 논술고사에 나왔고요. 물리학 부분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의 논술에서는 역학 관련 문제가 나왔었는데 본 논술고사에서는 자기장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건대 인문 논술의 경우 다른 학교에 비해 제시문의 분석 완성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천자라는 방대한 글자 수를 요구하는 이번 문제는 우리 인문 논술을 응시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할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나만 꼽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논술 공부처럼 공부해라, 연결시켜서 공부해라.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무조건 99대 1입니다. 무조건 수능이 우선입니다. 논술 전형 합격 가능성은 다른 전형이나 정시 전형 합격 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수능 최저를 위해서 또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수능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저는 논술이 대학 입시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2시간 정도 학습 시간이 있다면은 3시간 정도는 논술 공부에 학습량을 부여하는 3대1 공부법을 진행하면서 논술과 수능의 공부 시간 비율을 3대1로 정하는 이런 공부법을 채택했었습니다. 수능을 망치고 논술고사를 봐야 어떻게든 인서울대학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논술고사장에 입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대부분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약간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시험장에 입시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논술고사장의 분위기는 수능 시험장보다 더 긴장감이 좀 더 맴도는 것 같습니다. 시험 시작 2분 전인가 3분 전에 도착을 해서 심정을 참담했어요. 시험지 받으랴 펜 받으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어요. 꼭 시계는 챙겨가세요. 시간을 확인하면서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계가 없으면은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면서
뭔가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건국대학교 논술 시험이 6개 지원한 논술 시험 중 3번째 시험이었기 때문에 당일에는 그렇게까지 긴장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논술 고사를 치르는 아침 당일마다 한 고사장에 2시간 정도 빨리 도착을 해서 주변에 있는 스터디 카페나 이런 독서실에서 추가적인 이제 아침 공부를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뇌가 경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뇌를 좀 더 약간 촉진시켜주는 이런 차원에서 아침에 미리 일찍 고사장에 가셔서 그동안 공부했던 논술 지문들을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란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다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진짜 기본적인 본인의 역량이 있고 본인을 믿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가랑비에 옷이 졌듯이 논술시험 그리고 수능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수능장에서 성적이 나올 것입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할 수 있어!